속으로는 아니 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입으로는 억지로 내라고 말해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러고 나서 원인 모를 통증이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감에 시달린 경험은요? 몇 년간 까맣게 잊고 지낸 누군가를 문득 떠올렸는데 바로 다음날 전혀 다른 장소에서 그 사람의 가족을 마주치는 소름 돋는 우연은 어떻고요? 혹은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나에게 끌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나를 칼날처럼 경계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만약 이런 기묘한 경험들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별나서도 아닙니다.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드디어 당신의 내면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당신의 몸과 주변 세상, 심지어 타인들까지 당신의 영혼이 가진 진짜 주파수에 공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 바로 높은 진동 상태의 경고등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의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인 징후 3가지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억지로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거나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거나 유행하는 명상법을 따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내면의 통합, 칼 융이 개성화라 불렀던 영혼의 대장정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3가지 신호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의 몸이 자기 배신을 어떻게 피를 토하듯 거부하는지. 둘째, 세상이 동시성이라는 언어로 얼마나 정교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그리고 셋째, 당신의 존재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자석의 양극처럼 갈라서는지. 영상을 보면서 당신의 경험과 겹치는 지점에서 잠시 숨을 멈춰보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테니까요. 자, 당신의 피부 바로 아래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 당신의 몸이 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하나로 통합되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깡통 자동차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 영혼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 기세로 덤벼드는 타협 없는 수호자로 돌변하죠. 이제 몸은 당신의 어설픈 타협이나 거짓말을 조용히 삼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에게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사이렌을 울리며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념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에 내라고 말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편두통이 시작되는 시기죠.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찰나 속이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릅니다. 특정 인물, 특정 장소에서만 가면을 써야 할 때 온몸의 에너지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정확해서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증상이 내 안의 거짓말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의식과 무의식, 즉 나라고 믿었던 자아와 더 깊은 진짜나 사이의 균열이 드디어 메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더 이상 따로 놀지 않아요. 둘은 완벽한 동맹을 맺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그저 되새김질하는 걸 멈추고 당신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보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 면역체계, 에너지 레벨 전체가 당신 영혼의 외침,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야 를 대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신경증적 증상들은 원인도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했잖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차원의 반응은 레이저처럼 정밀하고 목표가 명확합니다.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명의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방식으로 건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에 머무르면 그 사람 근처에만 가도 몸이 서서히 전원을 내리며 셧다운되기 시작하죠. 마치 당신의 주파수가 너무나 섬세하고 깨끗해져서 아주 작은 거짓의 진동조차 소화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요. 결국 당신의 몸은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가 됩니다.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에너지 차원에서만 반응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려 하면 목이 꽉 조여오고 교묘한 가식과 조종이 판치는 공간에 들어가면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편하고 두려워도 당신의 진실 위에 바로 서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풀리며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파수의 배신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당신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의무감, 두려움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을 수는 없게 된 거죠. 당신의 이성이 합리화할 틈도 없이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먼저 반대 시위를 벌이니까요. 예전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직업, 인간관계, 생활 방식을 모조리 끝내야만 할 것 같은 강력한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몸 전체가 자기 배신과의 협업을 전면 거부하기 때문이죠. 한때는 당신을 연약하고 예민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당신의 진실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유난히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이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 융이 말한 자기의 완벽한 도구가 되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동맹이 맺어지면 당신의 삶은 두 번 다시 낡고 거짓된 타협 위에 세워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 세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고 집요하게요.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어떤 생각을 떠올리거나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면 세상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소름 끼칠 정도의 정확성으로 답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신기한 우연이네 하고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촘촘하고 일관되게 나타나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언어가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정신분석하기에 거장 칼 융이 말한 동시성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마치 당신의 정신과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실로 함께 짜여 있는 것처럼요. 당신의 주파수가 맑고 일관되게 정렬되면 동시성은 더 이상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시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같이 주고받는 대화가 되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밤새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버스 광고판에 당신의 갈등을 정확히 꿰뚫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옛 친구를 문득 떠올렸는데 바로 다음날 SNS에서 그 친구의 결혼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길을 구하면 상징, 숫자, 우연한 만남, 뉴스 헤드라이트가 마치 한 편의 교향곡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당신 앞에 답을 가져다 놓습니다. 처음엔 신나죠. 마치 우주가 나한테만 잉크를 해주는 것 같고 내가 주인공이 된 영화 속에 사는 것처럼 마법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계속되면 그 신비로움 뒤에 숨어있던 등골 서늘해지는 책임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현실 세계가 당신의 내면 상태를 이토록 정밀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면 당신은 더 이상 삶이라는 연극의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이 현실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대화하고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인 겁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의 미묘한 파동, 무의식적인 기대와 두려움이 모두 현실이라는 스크린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끊임없는 동시성 속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숨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희생자야라는 서사를 품고 있으면 세상은 당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 보일 겁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함을 선택하면 그 용기의 보상이라도 하듯 당신을 지지하는 기회와 인연들을 눈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세상은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거대한 에코 챔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주파수란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조종하려는 에고의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깨지는 경험입니다. 당신의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주변 환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융이 영적 팽창이라 부른 치명적인 함정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에고의 덫이죠. 동시성이 잦아질수록 에고가 그 공을 가로채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주가 나에게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야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내면의 성장을 위한 지표가 아니라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영적인 훈장처럼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이곳이 바로 당신의 영적 성숙도가 시험받는 갈림길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당신을 더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고요하게 만듭니다. 동시성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당신은 자신을 힘의 원천이 아니라 그 힘이 잠시 머물다가는 통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통과시키는 렌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 신호들은 더 이상 자랑할 만한 전리품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겸손과 책임감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겸손함으로 동시성을 마주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정련시킵니다. 하지만 에고를 부풀리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을 기이하게 왜곡시킬 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진짜 높은 진동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신호를 받느냐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오만함과 분리감으로 답하는가, 아니면 경외심과 연결된 책임감으로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경험을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은 걸어다니는 진실의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신호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특히 당신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을 중립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으로 당신에게 다가와 처음 본 사이인데도 깊은 신뢰를 보이며 마음을 열어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노골적인 저항감이나 의심, 심지어는 이유 없는 적대감까지 드러냅니다. 이건 당신이 특별한 매력을 뽐내거나 돋보이려고 애쓸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당신이 가장 조용히 당신 내면에 깊이 침잠해 있을 때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힘겹게 길러온 그 고요한 명료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 거대한 거울을 세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그들이 스스로도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들의 억압된 그림자, 외면해온 상처, 아직 피어나지 못한 잠재력, 그리고 차마 살아내지 못한 진실까지도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이성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당신 앞에서 유독 위축된다면 그들은 당신이라는 한 인격체에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불편한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내적 고요함이 그들의 내면 분열을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거나 단숨에 이해받는 기분을 느끼거나 큰 영감을 받는다면 그들 역시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서 진정성, 고요함,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을 감지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그들은 당신의 주파수에 의해 환하게 밝혀진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내면 풍경에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의 개성화 과정이 당신의 존재를 너무나 날카로운 신호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투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드라마를 당신이라는 스크린에 영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중간 지대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아주 빠르게 아주 강렬한 호불호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한 영적 에고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강렬한 반응들을 보며 역시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내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라며 우월감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입버릇처럼 자신이 얼마나 남들과 다른지 아무도 자신의 깊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토로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함정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에고의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그 내용물만 영적인 것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내면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세상이 보여주는 동시성,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양극화 현상이 당신 안에서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을, 분리감이 아닌 연민을, 우월감이 아닌 책임감을 일깨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가죠. 당신의 주파수가 이토록 명확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면을 써야 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거짓과 자기 기만 위에 세워진 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몸과 현실, 그리고 타인들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깊은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라는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혹독한 불편함 아래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오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 당신의 에고, 무의식, 그리고 참나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마침내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신호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격한 반응 앞에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저 사람 안에서 무엇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까? 라고 고요히 질문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높은 주파수라는 이름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질감 그 자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보이려는 모든 노력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진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면에서부터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의 올가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마침내 그 진실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결국 높은 주파수란 당신이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두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부서져 내렸을 때 그 자리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당신의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 진실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삶 자체가 당신을 마주하기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